안녕하세요. 초간단 파이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12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간으로 목차에서 보면 레슨 5부터 레슨 7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파일 데이터 읽어보기까지는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이해를 해야 가공 및 정제를 할 수 있겠죠. 레슨 6에서는 데이터를 실제로 가공하고 정제한 다음에 7에서는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5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이해하기입니다. 일단 주피터 노트북 준비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이 공공 데이터 분석 실습 지금 실행 중이죠. 실행되지 않으면 그냥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진행하기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하면서 뭐 에러도 좀 떴고 순서도 막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커널에 가셔가지고 Restart and Run All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경고문 뜨죠. 빨간 버튼 누르고 나면은 전체 데이터가 다시 날아간 다음에 처음부터 이 순서대로 1, 2, 3, 4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밑에다가 셀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인서트에서 인서트 셀 빌로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판다스의 메서드인 info로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ata.info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data.info 그죠?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Shift Enter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들이 뜨죠. 이 정보에 대한 설명 제가 책에다가 자세히 써놨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은 range index라고 보이죠. range 범위죠. 인덱스가 뭐냐면 색인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보면 데이터가 한 달 데이터가 줄이 3개씩 있었죠. 그래서 12개월이 있었으니까 36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인이 0부터 35까지 매겨져 있다라는 게 이 두 번째 항목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항목에는 이 각 컬럼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은 int 64, 아마 64비트 정수라고 얘기하죠. 그 두 개랑 오브젝트가 2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두 개 정보가 요 3번에 있는 정보의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모리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사이즈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두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으로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추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함수가 아니라 속성이라고 했죠. 보시면 데이터 안에 shape라는 속성을 사용하면은 이게 행과 열의 정보들이 나오고요. columns를 하면은 제일 최상단에 있었던 컬럼 정보만 가져올 수도 있고, 데이터 값만 확인할 수 있는 values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데이터에 맨 처음에 해볼 게 shape였죠. 자, shape를 해서 shift enter 눌러보면 36개의 행이 있고 4개의 컬럼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데이터에 뭐였죠? columns였죠? columns. 자, 철자 같은 게 기억이 잘 안 난다면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도와줄 거예요. 자, 컬럼스가 자동으로 지금 되는 게 보이셨죠? 이 상태에서 다시 Shift Enter 눌러보면 컬럼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values였죠. values에서 Shift Enter 눌러보면 이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원래 없던 데이터 none이라는 게 보이죠? 자, 뒤에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리고 책에 보시면 더 많은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를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애트리뷰트들이 보이시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게 뭐 컬럼스였고 values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이제 앞부분의 데이터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점 해볼까요? 헤드 이렇게 하면 위에서 데이터 5개만
리턴되고 있죠.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36개 줄밖에 없지만 굉장히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몇십만 건, 몇백만 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그냥 한꺼번에 호출해버리면은 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어떻게 생겼지? 가볍게 보기 위한 용도로 헤드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되고요. 나는 한 10줄 정도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헤드에다가 인수에다가 1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줄 데이터가 그죠? 색인 9까지 나오는 게 볼 수가 있고요. 난 뒤에 있는 데이터 보고 싶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데이터에 테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함수명 기억 잘 안 나시면 탭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탭 눌러서 리스트업 되는 그 함수들 좀 보시고요. 자, 테일 보이죠? 그쵸? 엔터 치고 함수니까 손가락이 닿아서 Shift 엔터 치면은 또 테일 뒤에서부터 5개 데이터 보이고요. 이것 또한 인수에다가 뭐 10 넣으면 뒤에서부터 10개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한번 가공 및 정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테일에서 본 10개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10월 데이터 3줄, 11월 데이터 3줄, 12월 데이터 3줄 이렇게 있죠. 그럼 데이터를 딱 보고 이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일단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했던 게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컬럼 이름을 보니까 주야라는 게 있는데 저는 주야라기보다는 유형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데이터의 유형을 얘기하는데 주야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컬럼명인 것 같아요. 그 주야를 유형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none이라고 보이는 거 있죠. NaN.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그 데이터가 없었어요. 10월 데이터가 3줄씩 있다 보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 줄에는 굳이 10월이라는 글자를 안 넣으셨던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none이 포함된 사망자 수하고 부상자 수를 일단 드러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사고 건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사망자 수랑 부상자 수는 필요 없다고 판단이 돼서 드러낼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기반으로 인덱싱이 되어 있는데 27, 28, 29 되어 있는데 좀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드러낸 다음에 이 색인을 월 정보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색인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잘 매겨지겠죠.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그냥 1월 데이터, 2월 데이터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색인으로 돼 있고 뭐 0,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0과 1월이 매핑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사고 건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형 컬럼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컬럼을 제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컬럼 이름 변경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스 코드가 있죠. 그대로 타이핑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리네임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컬럼스의 주야라는 거를 유형으로 바꿔주겠어 라고 하는 거고, 자, 인플레이스를 true로 하면은 실제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변수 안에 들어있는 그 컬럼명을 바로 바꾸겠다는 거고, 이걸 만약에 false로 하면은 실제 데이터가 변경이 안 되고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는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야로 되어 있던 게 지금 유형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다음 할 게 그 none 데이터 정리하는 거예요. none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모두 제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스 코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아주 유용한 메소드 중에 하나예요. drop na. 값이 없는 것을 제거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값이 제거된 그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new 데이터에 지금 부어놓고 있죠. 기존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na가 다 드랍이 된 new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none이 지금 포함되어 있던 데이터가 전부 다 삭제가 됐고, none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삭제가 되고, 이 사고 건수만 지금 남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색인이 막 빵꾸가 막 났죠. 0부터 쭉 있다가 지금 중간에 막 빵꾸가 났죠. 그래서 요 색인을, 자, 그리고 데이터를 두 줄씩 지우다 보니까 색인이 순서가 좀 틀어진 걸, 자, 색인이 중간중간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데이터 안에 있는 이 실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LOC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에 이렇게 리스트 값을 색인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통해서 하시면, 이 LOC6을 하면 지금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색인을 6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ift 눌러보면, 자, 3월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나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가져올 거야. 그러면 ILOC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앞에가 I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순서대로 색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은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셋이나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앞에 있는 인덱스를 통해서 앞에 있는 세기를 가지고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순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LOC, ILOC 속성의 차이점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색인을 변경한다고 했죠. 지금 이미 틀어져 버린 구멍이 뻥뻥 나는 색인을 월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덮어 씌워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set 인덱스죠. 자, 그래서 new 데이터의 인덱스를 다시 세트할게. 지금 월 컬럼으로 인덱스를 세팅해줘. 그리고 인플레이스 트루니까 데이터를 바로 변경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데이터를 확인해 볼까요? Shift Enter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위에서는 이렇게 0부터 36, 그 다음에 1월, 2월, 4월 이렇게 들어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색인이 이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까만색으로 표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 LOC를 통해서, 만약에 3월이다 그러면 6이 아니라 3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져와 보면 이렇게 3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렇죠? 색이 변경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유형 전부 다 사원 건수니까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유형 삭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소스 코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drop 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 데이터의 드랍에서 컬럼스가 유형인 거, 그리고 이게 지금 리스트인 거 보니까 한 번에 한 개 컬럼이 아니라 여러 개 컬럼도 삭제할 수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onthly accident count라는 변수에다가 여기서 유형이 제거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깔끔하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기본 데이터가 있었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좀 가공해주고 원하는 데이터만 딱 가지고 와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new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monthly accident count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처럼 작은 데이터를 다룰 때는 필요 없는 변수를 내비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데이터셋이 작은 경우에는 변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거지만, 사용이 다 끝난 변수는 삭제를 함으로써 메모리의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델문 기억나시죠? 델문 통해서 new 데이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new 데이터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에러 나죠? 네임 에러. new 데이터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셀 지울게요. 에디트에 딜리트 셀.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한글 폰트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글 폰트가 깨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책에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 그대로 한번 타이핑 해가지고 실행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이 작업을 안 하시면은 지금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림. 이 그림에 여기 보면 네모 보이시죠? 이게 월이 깨진 거예요. 네, 월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 이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판다스 시리즈를 활용해서 주간 월별 교통사고 건수 추이를 일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었죠. 주간이랑 야간인데 주간만 일단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소스 코드 있죠. 데이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새로 만들었던 monthly accident count의 주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 주간 사고 건수만 딱 출력이 되었죠. 자, 이거 타입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series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eries. 자, series 기억나시나요 혹시? 우리 앞장에서 판다스 가지고 데이터 그릴 때 시리즈로 변환해 가지고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자, 파이썬의 리스트의 약간 진보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렸고요. 시리즈 데이터에다가 플롯.라인을 라인을 하면 바로 선형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근데 지금 이 데이터 보니까 지금 7,500부터 1,500으로 이렇게 Y축이 바로 정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지가 않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위에서는 라인 메소드를 통해서 이 선형 그래프를 그렸는데 바 그래프를 그리면 바 차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바 그래프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갭이 커 보이지만은 지금 보면은 얘는 0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5월이랑 10월에 건수가 제일 많네요. 그리고 2월에 건수가 가장 적은데 글쎄요, 이건 아마 2월이 날짜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지금 주간 데이터만 봤는데 나는 지금 주야간 다 같이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로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플러팅 하면 됩니다. 플롯 라인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 그래프가 딱 그려지죠. 그러면서 파란색이 주, 이 주황색이 야라고 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나요? 실은 이 그래프를 화면에 이렇게 그리는 게 만약에 소스 코딩 개발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한 줄의 줄로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범례까지 들어가 있는 이쁜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주간이랑 야간이랑 지금 건수 추이가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주간에 굉장히 많이 더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바 차트로도 구분해 봐야죠. 라인이 아니라, 그죠? 바, Shift 엔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쵸? 비교가 되네요. 좋습니다. 자, 이 시점에 처음에 데이터 분석 시작할 때 세웠던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주야간 자동차 사고 현황 파악해서 주야간 중 언제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 집중해야 되는지 파악한다 였죠.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야간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더 어두우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주간이 훨씬 더 시간이 길잖아요. 자동차 운행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야간에 비해서는 주간에 훨씬 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좋은 통찰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정제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을 했죠. 그 추출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고 보니까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 어떤 통찰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한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은 머릿속에 다 기억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할 때마다 보통 그 구글링을 통해서 레퍼런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이런 메소드가 있구나, 저런 메소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아까 메소드 함수들을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죠. 점 눌러서 탭 눌러보면은 리스트업이 딱 되기 때문에 그 메소드 이름만 보더라도 쉽게 뭔가 다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사용했던 데이터셋을 조금 다른 각도로 돌려서 사망자율 관련된 분석을 해볼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 통해서 뵙겠습니다. 제 강의 업데이트 바로 받고 싶으신 분들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허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